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핵심적인 투자 전략,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주식 통해서 저희가 정책주 반드시 봐야 된다. 엄청난 기회가 왔다. 그리고 무조건 매수해야 될 기업, 그리고 피해야 될 기업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우리가 이런 또 생성 AI 관련돼서 목표가하고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좀 더 봐야 될 것인가. 다행히 그 종목군들이 최근까지도 연전연승하면서 좋은 수익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31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최근에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큰 힘이 되고 있는 양상들이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좋은 계좌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억이라는 금액이 2억 4,3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움직임도 보여줬는데, 오늘도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지 이상로처럼 이런 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00포인트 돌파. 자, 이게 과거 코로나 때 우리가 3,100포인트가 돌파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바닥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3,100포인트를 돌파하는 부분이 나타났는데, 일단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의미를 좀 둘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지금 좀 봐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중동 쪽에서는 전쟁 리스크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완화가 되는 모습들도 나타나지만 거기에는 불안하게 미사일도 날아다니고 있고 거기에 드론도 날아다니면서 서로가 요격하고 뭐 피해를 입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봐야 되는 이제 3,1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그때 3,100포인트를 갔던 때가 지금 현재 2022년도, 2021년도에 3,100포인트를 가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우선 오늘 강하게 뽑아내면서 3,1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자, 이걸 조금 더 크게 놓고 보시면, 앞서 이제 2021년도, 그때 이제 3,100포인트 이상에서 움직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앞서서 2021년도에 이루어졌던 3,100포인트와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3,100포인트의 차이를 알고 넘어가셔야 될 거예요. 2021년도에 3,100포인트가 움직일 때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 이슈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완화에 대한 잘 될 거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비대면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강하게 올랐고, 현재 이제 2025년도는 현재 정책적인 이슈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 크게 상승할 때 움직였던 종목이 현재 안 움직이는 게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제 제약바이오가 2021년도까지는 상당히 강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제약바이오 쪽은 수급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현재만 또 부각되는 것이 이제 그 저 PBR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2021년도보다는 2022년도, 2023년도에 훨씬 더 크게 부각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가 지금 현재 저 PBR 지주사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은 주도 패턴이 바뀌었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AI라든지 또는 이제 비대면, 뭐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네이버나 카카오를 많이들 얘기하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도 2021년도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대한 뭐랄까요, 전성기가 현재도 나타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부분, 이건 이제 AI 비대면은 공통적인 부분, 다만 다른 부분은 제약바이오가 지주사 및 저 PBR로 바뀌었다. 수급이 그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같은 포인트지만 종목별로 본다면 조금의 차이가 지금 드러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021년도에는 하나의 기대감이 표현되는 양상들이었다면 2025년도는 물론 같은 기대감이지만 현재는 정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대한 상승은 과거 2021년도에 대한 상승과는 조금 다르게 연속적인 상승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앞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조금 과하게 오르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고 봤을 때 뭐 지금 상법 개정이 시행됐느냐, 아니다, 그죠? 그러면 배당 소득세 분류과세가 시행됐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리면서 뭔가 시행된 게 있느냐? 정책 이슈가 기대감은 있지만 시행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에 대한 상승도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결국 투자 심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글로벌 불확실성이 주가에 대한 영향은 아직까지는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만약 조정이 나오면 조정이 조금 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조정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잡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앞서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2890포인트 전후에 대한 조금 급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우리가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따라오고요. 급등이 오면 급락이 따라옵니다. 그 말은 현재 급등이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만약 급하게 빠진다고 해도 그것을 염려치 말자. 이거는 급등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이 연출될 수 있는, 오히려 이제 그 이후 N자형 파동에 대한 움직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런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이슈, 바로 이 AI 관련된 이슈인데, AI 정책 이슈가 파급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생성의 AI 뭐 이런 얘기들 하면, 뭐, 꿈을 먹고 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필요 있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AI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예,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챗 GPT만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 AI 개발할 필요 없다,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러면 딴 데서도 우리나라 그러면 자동차도 그럼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럼 반도체 만들 필요 없죠. 해외에서도 만드는데 굳이 왜 만들어?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대신에 이제 자체적 AI에 대한 연구 개발이 좀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투자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가장 상징적인 종목군들이니까 강세를 좀 보였던 거고, 네이버, 최근에 카카오, 그리고 LG CNS, 뭐 SK 이터넉스, 그리고 삼성 SDS까지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엑사원 개발자 네이버 전 대표 한국형 AI 개발 속도 낸다. 자, 이번에 보면 이제 과기장관 후보자의 LG AI 연구원장, 그분 이제 백영훈 씨가 이번에 지금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중기부 장관의 이제 한성숙 씨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전 대표입니다. 지금 현재 요번에 또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 둘 다 이제 뭐 교수 출신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치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지금 현재 이제 기업인인데 지금 지명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 실용적인 노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언론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곳을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의 기업. 하나의 기업이라고 봤을 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실제로 일을 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금은 꼽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일을 하기 전에 청문회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AI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또는 현재 산업 생태계에 대한 변화에 대한 과정을 본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은 눈높이를 좀 낮춰서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기업을 운영하면서 분명히 털끝 하나에 대한 그런 이제 잘못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언론들이 어떻게 또 보도를 할지 그게 걱정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함께 더 보셔야 되는 것이 왜 그러면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런 AI에 대한 개발을 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주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저커버그 아시죠? 이제 메타의 저커버그 페이스북 그 저커버그입니다. AI 강화에 사활을 걸었다. 사활을 걸었다. 자, 메타가 비디오 생성 스타트업 인수도 논의하고 있다. AI 스타트업 기업 런웨이를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SSI 퍼블리시티 AI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저커버그도 AI에 대해서 사활을 걸 정도로 본격적인 투자를 할까? 결국에는 얘도 마찬가지죠. 챗GPT 쓰면 왜 네가 하려고 해? 자, AI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앞으로 산업 생태계에 대한 변화에서 이 AI에 대한 존재감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우리는 주도권을 뺏기지 말자. 우리가 뒤처지지 말자. 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상당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종목군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우선은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이런 카카오 기업도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이고 있죠. 그죠? 카카오가. 사실 이제 이 카카오라는 기업과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흔히 이제 AI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밑에 거래량을 같이 한번 보세요. 최근에 뭐 네이버에서 일하던 뭐 AI 연구 개발하던 하정우 수석이라든지 또는 지금 뭐 한석숙 대표라든지 이런 분이 네이버 출신이라서 오른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AI 플랫폼이라고 떠올렸을 때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두 가지죠. 하나가 이제 카카오, 하나가 네이버입니다.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AI 생태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거래량 자체가 바뀐 거라고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또 있는데 이거는 다른 종목군들과 또 이어서 봐줘야 되는 것이 LG CNS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CNS 같은 경우에는 LG그룹의 AI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이제 시스템 구축, 뭐 유지 보수 관리, 보안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업이 LG CNS입니다. 자, LG CNS도 거래가 어때요?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던 것이 6월 12일부터예요. 자, 앞서 네이버가 지금 현재 거래량이 붙기 시작했던 게 언제냐면 6월 18일, 6월 18일부터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카카오가 거래량이 붙기 시작했던 게 언제냐면 6월 9일부터예요. 자, 대부분 다 며칠 사이에 대한 부분에서 거래가 갑작스럽게 붙으면서 지금 주가는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다. 그죠? 자, 삼성 SDS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S가 거래량 붙기 시작이 6월 16일입니다. 자, 하루 이틀 정도 차이 납니다. 6월 16일이고, 자, SK 이터넉스 보겠습니다. SK 이터닉스 보시면, 최근에 이제 거래가 붙기 시작했던 게 앞에 있던 것은 5월달인데, 6월달에 거래가 붙기 시작했던 것이 6월 23일이에요. 자, 왜 이 기업들을 다 같이 봐야 되느냐? 이 기업들이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바로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됩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 AI 발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요 기업들 반드시 보셔야 되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면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플러스 알파로 뭘 봐야 되냐 하면, 이제 냉각 시스템, 공조 회사를 같이 봐줘야 돼요. 냉각 회사 중에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LG전자가 가장 현재는 이제 점유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바닥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주가가 한번 바뀔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우리 이런 기업들은 이제 월봉상을 보면 이미 120월선 밑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 이 앞에 있는 2020년, 그 5년 동안에 대한 최저가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조금 테마성 움직임을 본다면 이제 삼성공조.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쉽게 안 빠지거든요. 공조 시스템 관련된 이슈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과 맞물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있고 AI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존재를 한다면, 결국 이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전력 소비량이 크게 늘겠다. 전력 소비량이 크게 늘겠다. 기존 예측치보다 훨씬 더 많이 늘 수밖에 없겠네? 그럼 우리나라도 전력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올 수 있겠네? 그런데 또 요번에 여름이 많이 덥다네?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결국 전력 설비 이슈가 또다시 시장에는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전력 설비 이슈가 나왔을 때 전력 설비 관련주 우리가 5개, 항상 외우는 5개, 투자 많이 했던 5개 뭐였어요? 첫 번째 HD 현대일렉트릭. 자, 이제는 다들 그냥 툭툭 튀어 나와줘야 됩니다.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자, 전선 전력 설비 관련돼서 우리 또 에너지 3법 2월 27일 통과되고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전력망 확충법과 관련된 기업들, 자, 이렇게 또 연결되겠다, 그죠? 그러면 그런 이슈는 8월 달까지도 계속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도 올라가는 움직임들 나오겠다.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 돼요. 자, 또 있겠죠? 뭐 있습니까? 2가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자, 그리고 일진전기, 재룡전기. 요렇게가 이제 빅5라 했어요. 자, 일진전기가 빅4고 재룡전기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순이익이 조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끼워주자. 요렇게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던 기억이 다들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설비와 이제 전선 관련주들, 대한전선, 대원전선, 강원전선, 이 정도는 반드시 체크를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우리가 고점 영역대까지 올라와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매매라든지 또는 스윙 매매,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중장기 투자로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들, 지금 고점에 있는 기업들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지금 자리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계속 이 이슈가 맞물리면서 수만 매가 돌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자, AI 정책 이슈가 파급력이 확대가 지속되면서 우리가 생성의 AI 관련주가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들썩들썩거렸다, 그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도 지금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언론에서 보도가 안 나오는, 우리가 미리 현재 구간에서는 듬뿍 담아 놓을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벤처 캐피탈 쪽이에요. 이걸 꼭 봐야 됩니다. 별표 3개 놓습니다. 자, 이 벤처 캐피탈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메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봤어요. 스타트업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 스타트업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이런 회사들에게,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이 벤처 캐피탈입니다. 투자하는 곳이 바로 벤처 캐피탈 기업들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벤처 캐피탈이 우리나라에도 정책 이슈가 있었어요. 1호 공약이 뭐냐? 벤처 캐피탈 육성한다. 예산, LP풀 확대로 벤처 생태계를 활력 집어넣겠다. 자, 연간 40조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육성하겠다. 금융기관 벤처기업 투자 대출로 기회 창출을 해야 된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이 모태펀드 예산 확대 등 VC 활성화 방안을 예고했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일자리와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스타트업, 청년 창업, 이런 방향을 원래 예전에는 많이 이슈가 되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스타트업 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제일 좋죠. 퓨리오사 AI 이슈가 되니까 나도 그 기업에 한번 투자해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벤처 캐피탈 기업이 상장돼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벤처 캐피탈을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줘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하는 단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시드머니 투자라고 해서, 이때는 주변의 지인들, 뭐 그런 부분으로 돈을 이제 빌려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고, 이제 스타트업이 창업되고 난 다음에 제품이 출시되기 전까지 시리즈 A라고 그 단계를 매깁니다. 그리고 시리즈 B는 이제 1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시리즈 C, D 이렇게 나갈 때는 해외 진출 등 2차, 3차, 4차로 산업이 확대되는 시점마다 시리즈가 좀 더 늘어나고, 나중에 IPO, 상장이죠. 그리고 M&A 이런 부분으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리즈 A 전까지에 대한 단계는 조금 의문부호가 많이 나타나죠.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게 될까? 안 될까? 자, 물론 이때 투자해서 정말 잘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다. 응? 애플이 예전에 자기 집 주차장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때를 우리가 엑셀러레이터 투자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시리즈 A부터 시작해서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벤처 캐피탈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서 현재도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글로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시드 투자는 창업 극초반, 창업 직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리즈 A는 이제 제품이 초기 버전, 정식 출시를 한 전후 정도. 자, 시리즈 B는 이제 어느 정도 고객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 시리즈 C는 이제 확장 단계를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시드 투자는 이제 엔젤 투자자나 또는 이제 엑셀러레이터 지인들 정도로 이제 구성되는데, 시리즈 A부터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결국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스타트업이나 AI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 투자를 하기 위해서 벤처 캐피탈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를 지금 해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현재는 바뀔 수 있는 시점으로 봐야 돼요. 자, 우리는 항상 보면 언론이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쫓아가는 경향을 많이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 이 종목군들은 벌써부터 조금씩 바뀌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종목 뭐예요? DSC 인베스트먼트죠. 자, DSC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주가가 빠지나요? 우리가 과거에 테마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실제로 DSC 인베스트먼트가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도 수급이 붙으면서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양상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창투사나 벤처 캐피탈 얘기하면 또 많이 떠오르는 종목 있죠. 우리기술 투자. 자, 과거에 우리기술 투자가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한 번씩 급등 나왔고, 그죠? 두나무 관련된 이슈 나왔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됐던 부분이었다, 그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잠깐 쉬어가는 단계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2024년도에 크게 오랐던 부분도 존재를 하지만,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시면 2021년부터 이어져 왔던 이런 박스권에 대한 부분 자체를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 맥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현재 이제 8,400원대 이런 자리가 이제 눈에 확 띄는 자리 지금 사실. 음. 이런 자리 밑으로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더 강한 시세를 좀 동반할 수 있는 움직임을 좀 드러내지 않을까? 그래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구간들이고, 우리가 이제, 운용 규모로 따지면 우리나라 3위권 정도 차지하는 기업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라고 있어요.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이제 월봉을 좀 봐야 되는데, 얘가 과거에 보면 2021년도, 그 2018년도에 엄청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얘는 이제 청년 창업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들썩거렸던 과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20 월선하고 맞물리면서 또다시 한 번 더 급등 양상이 나타났는데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흐름 자체가 약한 흐름이에요. 운용 규모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벤처 캐피탈 기업들이 한 가지 또 특징적인 것이 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증시가 상승할 때 또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익률이 좋을 때 시장이 좋으면 수익률이 더 좋아지고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회사들이니까. 지금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뭐 ES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기업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바닥에서 움직입니다. 그죠? 조금 아실만한 것이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지금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주가가 상당부 급등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차트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성창투, 과거 이제 컨텐츠 관련 투자가 이루어졌던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아주아이비 투자, 예전에 나스닥에도 많이 투자했던 회사죠. 지금 움직임도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종목군들을 이렇게 이제 보시다 보면 이런 벤처 캐피탈 기업들이 창투사, 옛날에 창투사를 불렸는데 기업들이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운용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 상당한 저평가도 많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변화를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벤처 캐피탈 기업들은 아직 충분히 저는 이제 2배 이상 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체크를 하시면서 글로벌 분위기 자체가 AI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벤처 캐피탈에 대한 재평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성공에 어떻게 보면 1호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남다른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봤어요.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벤처 캐피탈 기업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단계라 보거든요. 과거 이제 정부마다 이런 특별한 산업에 대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 우리가 이제 제조업이 재평가를 받는 시대였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가 관광 산업이 재평가를 받는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컨텐츠 기업들이 상당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우리가 그때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또 강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철강 조선, 그리고 이제 벤처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 증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지금 상법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 대형주 또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한편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인 재평가가 또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좀 읽으시면서 좀 투자를 좀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키워드가 지금 파생시키는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한 변화, 거기 과정 안에서 좀 더 저평가된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기업들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 봤습니다. 꼭 방송 유념해서 공부를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저희가 이번에 한국경제TV에서 제가 또 베스트 전문가지 않습니까? 수익률도 1위를
이제 압도적 수익률 1등을 달성하고 있는데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들 뛰어나신 분들이지만 주인공이 또 제일 마지막에 또 등장하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이 한국경제TV에서 최근에 제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4시에서 4시 50분에 도약하는 한국 증시 이끌 유망기업 리스트라고 해서 7월 12일 날 한국 컨퍼런스 센터 대강당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대신에 이 강의는 이제 유료 강의예요. 저희가 특강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만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회원분들 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합쳐가지고 100명이니까 이제 빨리 하셔야지만 저기 강의에 오실 수 있는 참여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빠르게 참여하셔가지고 특강도 들으시고 회원방송 3개월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3개월 동안 주식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강의도 오프라인 강의도 직접 만나셔서 인사도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6월달 지금까지 좋은 수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총 손익이 1억 3,800만 원이더라고요. 1월부터 현재까지. 오늘도 공개 방송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그러면 이제 130% 넘었다, 그죠? 연말 12월 달까지 지금 이제 1억이 2억 3천이 된 거니까 저희가 연말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3억이라는 금액으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아껴주시고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3억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염원을 받아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는 또 좋은 내용 또 준비해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